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물권법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서를 205페이지를 보시면요. 205페이지. 파트 2죠. 물권법 되겠습니다. 자, 일단 챕터 1부터 챕터 6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장하고 2장 총설하고 물권 변동 있죠. 여기를 묶어서 물권 총론이라고 해요. 물권 총론. 자, 이렇게 총론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3장서부터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담보물권까지 3, 4, 5, 6장 여기를 물권 강론이라고 합니다. 물권 강론. 그러니까 결국 물권법이라는 건 총론과 이렇게 강론으로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권 총론 여기를 볼 거고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살펴보는 강론 파트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총론 파트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일단 먼저 좀 목차를 좀 보면은 한 장 뒤로 넘겨 보세요. 206페이지로 오시면은 밑에 쪽에 일단 물권 총설에 대한 내용들이죠. 객체와 종류 그리고 효력과 변동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물권의 의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의의. 물권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먼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물권의 객체입니다. 객체. 어디다가 행사를 하는 것이냐. 세 번째, 물권의 종류입니다. 네 번째, 물권의 효력. 다섯 번째, 물권의 변동.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물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네, 요 순서대로 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효력 부분하고 변동 부분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나머지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들 선다에서 조금씩 등장하는 것들이라면은 저 효력 파트하고 변동 파트는 직접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어차피 다 해야 되죠. 어차피. 그렇죠? 의의부터 볼게요. 의의부터. 208페이지. 자, 위쪽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표를 보면 채권도 있고 물권도 있죠. 민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결국 권리를 다루는 학문인데 권리에 대한 법률인데 자, 권리들도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 우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이 재산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권이라는 권리 속에 두 가지가 있었죠. 지금 표에 나오는 채권 그리고 물권 이렇게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거죠.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다. 자, 반면에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지배권이라고 해요. 지배권이다. 자, 그리고 물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권을 절대권이라고도 하죠. 절대권이다. 자, 반면에 채권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서 상대권이라고 하죠. 상대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필지의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물권. 자, 갑이 가진 소유권이 물권이에요. 물권. 그러면 갑이 현재 이 땅의 소유자라는 것을 공시합니다. 공시라는 건 외부에다가 알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 공시하느냐? 부동산은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600원만 있으면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람하면 이 땅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다. 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게 뭐냐면 갑은 자신이 이 땅의 소유자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무슨 권이라고요? 절대권이다.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이 만약에 이 땅을 을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다. 자, 그렇다면 을은 매수인으로서 저 매도인 갑 상대로 해서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시켜 달라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을이 가진 이 이전 등기 청구권, 아직 을은 등기를 격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권자가 되지는 못했죠. 을은 채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도 채권이다. 을이 가진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인 나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갑에게만. 갑이 만약에 을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계약금 받고 중도금까지 다 받았던 상황에서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병한테 팔겠다고 이중매매 해버리고 이전 등기까지 해버리면 이중매매. 원칙적으로는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선악불문 유효, 이중매매. 네. 그죠? 복습 안 하죠, 그죠? 예.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럼 을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 나하고 먼저 계약을 했는데 왜 병한테 팝니까? 라고 갑한테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자, 근데 을이 가진 이 권리를, 이 등기 청구권을 제3자인 병,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채무자한테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상대권이죠. 표 보겠습니다. 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나오듯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한다라는 표현 나오고 있죠. 2번 계약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다. 당사자 간의 효력이 있다. 자, 3번 상대권이다. 4번 공시 그런 거 필요 없다. 5번 처분 자유 없다. 양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6번 계약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 반면 오른쪽 칸의 물권을 보면요.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그래서 1번에 배타적 지배권이라고 나오고요. 2번에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3번에 제3자한테까지도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권입니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돼요. 5번 처분의 자유가 있다. 내가 내 땅을 다른 사람한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6번 계약의 자유 그런 거 없죠. 강행규정성이 대부분입니다. 물권법을 지배하고 있는 원칙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 무슨 주의라고요? 법정주의. 물권법을 지배하는 원칙은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물권을 행사할 때 자유롭게 행사해라.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행사해라. 정해진 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정해진 대로. 자, 반면에
이 채권을 다루는 계약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합의하면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개념으로 내려가요. 물권 개념 첫째 줄,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물권법이라고 한다. 자,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급부를 청구하는 것이고 청구권이다. 내려가죠. 네모 2번이요. 특질. 특질 첫 번째, 배타적 지배권이다. 자, 양괄호 1번에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는 건데, 따라서 밑에 줄 공시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공시, 동사는 인도, 점유를 하는 방식을 통해 공시를 하게 됩니다. 양괄호 2번 배타적 지배권. 자,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한 개라면 물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일물 일권주의라고 해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른쪽 파란색 2번입니다. 절대권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한테까지도 다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양괄호 2번에 채권은 상대권이라 그랬어요. 3번에 양도성, 처분의 자유가 있다.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양괄호 2번에 채권은 채권자가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는 거죠. 을이 가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겠다는 것이에요. 응? 너한테 채권 넘길게, 채권을 양도할게. 물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채권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결국 이에 대해서 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결국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측에서 이를 동의해 줘야 됩니다.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제한이 있다.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 왜냐하면 채무자 동의가 필요하거든. 내려가세요. 강행 규정성. 양괄호 1번. 물권에 대한 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양괄호 2번 채권은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거죠.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들이 임의 규정들이에요. 물권법을 규율하고 있는 규정들은 대부분 다 강행 규정인데 반해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것에 반해서 채권을 규율하고 있는 계약법 규정들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의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내려가죠. 객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권이라고 하는 걸 어디다가 행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물권은 물건에다가 행사를 하는 거예요. 물건이 객체예요. 물건. 물권이라는 것은 결국 물건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객체는 물건이죠. 물건. 물건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 밑에 1번에 보시면 물건이라고 돼 있죠. 물권의 객체는 특정, 독립한 물건이다. 자, 그래서 객체, 원칙은 물건이라는 겁니다. 물건이다. 물건. 자, 근데 이 물건이요. 물건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죠. 둘 다 물건입니다. 근데 어차피 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 직접적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죠. 동산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부동산을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가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그죠? 예, 토지, 건물.
자, 토지와 그 정착물, 건물을 생각하세요. 토지 건물이 곧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험에서 다루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물건. 자, 근데 예외적으로 물권 객체는 예외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권리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권리. 나옵니까? 아니,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예외라고 해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을이 전세 들어왔어요. 을이 전세권자예요. 이때 이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을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원래 저당권의 객체는 대부분 토지 아니면 건물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권리를 저당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돈 빌리면서 부동산 담보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를 담보 제공한다?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담보 제공한다. 권리를 담보 제공한다. 권리를. 그럼 을이 이 권리를 담보로 제공했으니 저당권이라는 그 물권의 객체가 권리가 된다는 거죠. 권리가. 그래서 을이 돈 못 갚으면 병이 전세금 빼가는 거예요. 네? 전세금 빼갈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지금 지상권 또는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밑에 쪽 물건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류는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이다. 정착물은 건물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인 경우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권원 없이 심은 수목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 미분리의 과실도 나와 있습니다. 미분리 과실이라는 거는 아직 수확하지 않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3번 지하수도 나오고 있죠. 지하수는 읽어보시고요. 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건데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무단 식재를 하셨을 때 이 수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부합된다는 것이에요. 부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부합됐다는 건 토지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나무를 심은 건 누구예요? 을이 심었죠? 근데 나무는 누구 거? 갑 거라는 거죠. 아니, 왜 갑 겁니까? 토지에 부합됐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사과나무라면, 사과나무라면 여기 사과가 있겠죠? 미분리 과실이에요. 그럼 나무가 누구 거니까? 나무가 갑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사과도 누구 거예요? 사과도 갑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리 과실도 결국에는 다 부합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수목 부합이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미분리 과실도 부합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양괄호 3번이요.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다. 자,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역시. 자, 근데 을이란 사람이, 자, 이번엔 병이란 사람이 여기다가 아예 건물을 지은 거예요. 화끈하게 그냥 건물 지어버렸어요. 무단 신축을 해버립니다. 근데 무단으로 신축했다고 해도, 자, 무단 신축했다고 해도
결국 건물이라는 거는 토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부동산이에요. 해서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이 건물이 누구 거라는 거죠? 을 없는데요. 병 거라는 거죠. 그죠? 병 거. 자, 그리고 농작물 심었을 때. 무단으로 농작물 심었을 때 이 농작물이 충분히 성숙하였다면, 이 성숙한 1년생 농작물들 같은 경우도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요. 무단으로 경작했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 농작물도 병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망하면 한 그루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농작물 심어야 돼요? 농작물 심어야죠. 나무 심어봤자 어떻게 돼요? 다 합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려면은 농작물 심으라는 거죠. 아니면 화끈하게 건물 지어버리든지. 자, 동그라미 1번 건물입니다. 자, 건물은 기본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의 물건으로 존재합니다. 동그라미 2번 농작물. 농작물은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언제나 경작자 거다. 언제나 경작자 거다. 자, 동그라미 3번 명인 방법. 동그라미 4번 임목에 관한 법률. 원칙적으로 이 수목은 부합이 된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합이 된다. 근데 이 수목에 대해서 명인 방법을 갖췄다면 혹은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가 되었다면은 이때는 토지와는 별개로 존재하게 되므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다. 자, 명인 방법부터 보죠. 자, 괄호 속에 보시면 수목에 울타리 치고 편말을 세워서 소유자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갖췄다면 토지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돼서 부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임목. 역시 합쳐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내려가죠. 2번 주물과 종물입니다. 자, 종물이라는 것은 딸려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딸려 있는 거. 개념에서 둘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주유소의 주유기, 뭐 횟집의 수족관 이런 것들이 있죠. 주유소가 주물이라고 한다면은 거기 딸려 있는 주유기는 종물이에요. 횟집의 수족관. 횟집이 주물이라면 수족관은 종물이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의 효과를 보시면요.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처분하면 뭐도 같이 처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유기도 처분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 넘기세요. 권리 종물 이론은 조금 이따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지 않아요. 내려갑니다. 네모 3번 일물 일권주의 원칙입니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했고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바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에요. 일물 일권주의. 자,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은 물건이 한 개면, 죄송합니다. 물건이 한 개면, 물건이 한 개면 권리도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이게 일물 일권주의죠. 그렇죠? 이 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 일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성립할 수는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맞춰요. 물건 일부 소유권 안 된다. 일단 한 개의 물건이 뭔지부터 파악해야 돼요. 물건 한 개가 뭔 말이냐? 물건에는
부동산 중 토지 건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가 한 개다라는 건 토지가 한 개다. 라는 거는 한 필에 토지가 있다는 거죠. 토지를 세는 개수가 필입니다. 필. 자, 여기 한 필에 토지가 있다. 한 필에 토지. 한 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물건이 몇 개예요? 물건 한 개죠? 그럼 소유권 몇 개? 여야. 한 개 여야. 갑이란 사람이 여기를 소유하고 있어야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물건 한 개, 소유권 한 개요. 자, 근데 갑이 만약에 여기를 야, 나 일부만 이 땅의 일부만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단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일부만 팔고 싶어. 일부만 양도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을을 소유자로 소유권을 넘기고 싶어. 이런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런 게. 만약에 이걸 허용해 준다고 한다면 물건은 현재 한 개인데 여기를 갑이 소유, 여기를 을이 소유하게 되면은 일물 이권이 되잖아요. 물건이 두 개가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일부에 저당권도 성립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부 소유권 안 되고 일부 저당권도 안 된다. 아니, 일부 저당권 왜 안 됩니까? 야, 이 부분에만 저당권 설정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일부 저당권이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일부의 저당권 성립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이 변제 못할 때 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겠죠. 그럼 전부를 다 경매 신청합니다. 일부만 경매 신청합니다. 일부 여기만 경매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일부만 누군가가 경락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일부분의 또 소유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저당권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지. 저당을 설정하려면 전부 다 저당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일부분의 소유권 성립을 꼭 하고 싶다면, 여기만 팔고 싶다면은 토지를 분필하셔야 됩니다. 분필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물건이 하나,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물건을 두 개로 만들면 여기만 팔아도 문제 없죠. 그때는. 이해되세요? 예, 바로 그겁니다. 일물일권 내려가세요.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원칙이다. 양괄호 2번. 물건의 구성 부분이나 일부에 하나의 물권 성립할 수 없다. 일부분에 성립 못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 한 필 토지 일부에 소유권 성립할 수 없고 저당권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양괄호 3번.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하나의 부동산 중에서 일부분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격려시켰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분의 보존 등기 격려됐다는 것 자체가 물건 한 개인데 소유권 두 개 성립했다는 뜻이니까 허용할 수 없다. 오른쪽 갑니다. 예외. 한 동의 건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는 필이라는 것으로 개수를 세는데 우리 건물은요. 한 개의 건물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동이에요. 동. 한 동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한 동의 건물이 있다면, 자, 여기에 한 동의 건물이 있다면, 한 동짜리. 물건이 한 개라는 겁니다. 한 개.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니까 여기에 대한 소유권도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된다고요. 이게 일물일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호수가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아파트 가면. 다르죠? 이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에 있어서의 구조상, 이용상의 각각 호수별로의 독립성이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건 구분 소유권이 더 많죠. 근데 학문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예외적인 거라는 거죠. 원칙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를 하면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집합 건물, 아파트의 각각의 개별적 호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괄호 2번이요. 용익 물권은 일부 성립이 가능합니다. 물건이 한 개일 때 그 한 개의 물건 일부 소유권 안 된다 그랬고요. 일부 저당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일부의 용익 물권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용익 물권이라고 하면 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들은 어차피 빌려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빌려 쓰고 나서 어차피 나중에 반환을 할 거지 않습니까? 빌려 쓰는 건 일부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객체였어요. 내려갑니다. 종류입니다. 자, 물권의 종류는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종류에서는 물권 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법정주의. 185조 확인하세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한 번 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럼 바꿔 말해서 물권을 창설하고 싶으면 뭘 가지고 창설하든지 법률 가지고 창설하든지 아니면은 뭘 가지고 창설하든지 관습법 가지고 창설하든지 법률이나 관습법 말고 다른 것들로는 물권 창설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조문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강행 규정,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내려간다. 파란색 2번. 법률 또는 관습법.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 바로 법률이죠. 법률 몇 개 있죠? 우리나라에. 법률 몇 개예요? 졸라게 많아요. 셀 수 없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셀 수 없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법률은 민법이죠. 민법이라는 법률.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특별법들도 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그리고 특별법상 규정하고 있는 물권들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습법이라는 거는요, 판례를 말해요. 그래서 물권들의 종류를 살펴볼 때는 첫 번째, 민법에서 규정한 물권, 두 번째, 특별법에서 규정한 물권, 세 번째, 판례, 관습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들을 보시면 됩니다. 보죠. 214페이지. 자, 3번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물권의 종류도 강제하고 물권의 양괄호 2번 내용도 강제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가세요. 네모 2번 물권 종류. 자, 도해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도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들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보이세요? 예. 그리고 본권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권으로 나누고 있고, 제한 물권이 결국 총 몇 가지죠, 지금? 하나, 둘, 셋, 다섯, 6개죠. 6개입니다. 첫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가등기는 일단 무시하세요. 이거는 민법에 있는 건 아니니까. 총 6개라는 거예요. 6개. 제한 물권 몇 개? 6개. 제한 물권 6개. 그리고 그 6개의 제한 물권과 소유권 묶어서 뭐라고 한다? 본권이라고 한다. 자, 그럼 결국 본권이라는 건 총 몇 가지를 말하는 거죠, 지금 민법에서? 7가지를 말하는 거다. 본권의 뜻은 점유를 정당화 시키는 권리예요. 나와 있는 7가지의 본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은 정당하게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입니다. 그럼 전세권자도 물건을 지배하고 점유하죠. 내가 지상권자입니다. 내가 땅을 빌리죠. 점유를 하는 거예요. 소유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8가지 물권들 중에서 본권이 아닌 물권, 유일한 물권은 뭐예요, 지금? 점유권인 거예요. 잘 파악하세요.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고 본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몇 개 있다? 7가지. 7가지. 해서 총 몇 개 물권? 8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민법상의 물권은 8개를 명문화하고 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입니다. 여기서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 안 되죠. 질권은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에 규정된 8가지 물권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물권은 7개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8개가 규정되어 있는 건 맞는데 질권이 빠지니까 우리가 정리할 건 몇 개? 7개. 자,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2번입니다. 점유권과 본권입니다. 자, 파란색 부분에 본권의 뜻이 나와요. 본권은 소유권처럼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 내려가세요. 파란색 2번. 민법 이외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들.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 4번에 뭐 선박저당, 공장저당, 임목저당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다 물권들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포함되는 건,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거는 3번에 나오는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자, 3번에 나오는 가등기 담보권. 얘는 특별법 가서 할 거예요. 한 개 추가하세요. 양도담보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해서 특별법상의 여러 가지 물권들 중에서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 정리해야 할 물권은 몇 개라고? 2개입니다. 2개. 가등기 담보권, 양도담보권.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내려갑니다. 3번 관습법상의 물권. 관습법상의 물권 2가지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거 하고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해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2가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물권 총 몇 가지? 9, 10, 11. 몇 가지요? 11개. 여기 써놨잖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11개입니다. 11개.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 물건은, 우리가 알아야 할 물건들은 민법에 규정된 거 7개, 특별법 2개, 관습법상 2개, 11개입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전혀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11개를 정리하세요. 자, 내려가죠. 더 내려가죠. 자, 판례가 관습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천권. 두 번째, 근린공원 이용권. 세 번째, 뒷페이지에 사도 통행권. 네 번째는 단락에 들어갔을 때 셋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이런 것들은 판례에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권이 아닙니다. 내용들은 읽어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가 종류였습니다. 이제 효력입니다. 이 효력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효력은 이제 그 해석을 하자면 이제 파워,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물권의 효력. 물권의 힘입니다. 힘. 파워. 힘. 어떤 힘이 있냐? 자, 첫 번째는 먼저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01번에 나오고 있죠. 우선적 효력이 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218페이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물권적 청구권. 반드시 나와요. 이거 외에는 낼 데가 없죠. 어디서 낼 겁니까? 여기서 내야지. 자, 먼저 우선적 효력부터 봅니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는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했을 때,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 뭐가 더 우선해버리죠? 물권이 우선해요. 이게 물권의 힘이라는 거예요. 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뭐에 우선한다고요? 채권에 우선한다고요. 채권에 우선해요. 하여 갑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임차권 가지고 있다.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이 갑자기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집을 갖다 팔았다. 팔고 병한테 명의를 넘겨버렸다. 자, 그렇다면 을이 가진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얘는 임차권이 채권인데 반해서 갑이 병한테 넘긴 건 소유권이거든요. 소유권. 물권이에요. 따라서 병이 을한테 나가라 그러면,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해버리면 나가. 응? 나가라. 그러면 한 개의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임차권이라는 채권, 소유권이라는 물권 부딪히고 있죠? 부딪히고 있잖아요. 뭐가 우선한다? 물권 우선한다고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죠. 대항력을 갖춘다.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고 있으면은 나가라 그래도 응, 안 나가. 안 나가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권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물권처럼 취급되거든요. 이걸 임차권의 물권화라 그래요. 물권화. 대항력 취득 방법은 3가지입니다.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차인이 토지 위 지상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시켰을 때 대항력 인정. 자, 그리고 특별법상으로는 목적물 인도 받으시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다음 날서부터 대항력을 취득을 하죠. 물론 이제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기와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하는 거 이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인도 주민등록과 사업자 등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법에 포함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물권 채권이 부닥쳤을 때 물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채권이 우선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이 뭐를 갖추면? 대항력 갖추면. 자, 밑에 원칙 보세요. 원칙.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성립 시간적 선후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내려갑니다. 예외. 우선 특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증금 채권, 이런 걸 최우선 면제라 그럽니다. 자,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 채권, 조세 채권, 이런 것들은 채권이지만 물권보다도 더 우선하도록 특별히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임차인이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을 취득을 한다면 그때는 물권보다도 더 우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추가해두세요. 이거 세 가지 앞으로 만날 거예요. 자, 그리고 효력, 우선적 효력의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이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소유권, 제한 물권 충돌. 왠지 소유권이 우선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제한 물권 우선입니다. 제한 물권이 우선한다. 자, 그리고 제한 물권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물권끼리 충돌했을 때 먼저 성립이 우선입니다. 물권 중에서 먼저 성립한 것. 여기서 먼저 성립됐다는 것은 먼저 등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오른쪽에 책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까지 우선적 효력이었습니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서부터 물권적 청구권 보겠습니다.